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 편히 지내세요. 자녀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편히 지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릴까요? 40년 넘게 일하면서 늘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편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연금과 작은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아꼈으면 되겠지 했지만 병원비가 갑자기 불어나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습니다. 집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은퇴한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시대도 아니고 은행 금리가 생활비를 메워줄 만큼 높지도 않습니다.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락내리락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그렇다고 큰 돈을 들여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말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연금에만 매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니어도 충분히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게, 꾸준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시니어 재테크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노후 공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퇴 후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재테크 방법은 사실 뻔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넣자. 집값은 언젠가 또 오르니까 부동산이 답이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보자.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은행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입니다. 돈을 맡겨두면 원금은 보장되고 작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자율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맡긴다고 해도 1년 뒤 손에 쥘 수 있는 건 고작 70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두 번 다녀오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예금을 선택했지만 사실상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집은 무조건 오른다. 한때는 모든 부모 세대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노후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고점에 머물러 있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큰 목돈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손에 쥔 돈을 모두 집에 묶어두면 정작 생활비가 없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노후에 대출을 안고 사는 건 마음의 짐일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부동산은 시니어에게 너무 무겁고 위험한 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식은 요즘 젊은 세대뿐 아니라 많은 시니어들도 도전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여유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주가 등락에 따라 마음이 널뛰게 됩니다. 오늘은 10만 원이 올랐다가 내일은 20만 원이 손실 나는 시기니 불안과 스트레스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무엇보다 주식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평생 일을 하느라 투자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한 시니어에게는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갉아먹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부동산은 덩치가 너무 크며 주식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시니어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저축은 금세 바닥난다. 투자는 어렵고 실패하면 더 무섭다. 저 역시 같은 고민 속에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 불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것뿐일까? 꼭 누군가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야 할까? 그때부터 저는 다른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재테크의 길은 예금, 부동산, 주식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불안과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방법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집은 꼭 사둬야 돼. 주식 조금이라도 해야 노후가 보탬이 되지. 그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저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음에 안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 재테크의 핵심은 남들이 말하는 정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작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부동산처럼 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작게,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였습니다. 돈을 크게 불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달 쓰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소소한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크게 벌려고 애쓰기보다 지출을 줄이고 작은 수익을 꾸준히 만들자. 이 단순한 원칙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재테크는 청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과 지속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일 생활비 절감형 재테크. 아끼는 것도 투자다. 재테크라고 하면 보통 돈을 어디에 굴려서 불리느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시니어 재테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공동구매. 저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면 쌀, 채소, 생필품 값이 금세 20에서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웃 두세 분과 함께 대량으로 구매하니 가격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유 서비스, 세탁기, 차량, 전기가스 요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소비 습관, 온라인 할인 쿠폰, 정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기초연금 등을 꼼꼼히 챙기면 적지 않은 금액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수익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출 구조를 바꾼 뒤 매달 약 20에서 30%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소한 수익 창출형 재테크, 내 경험을 돈으로 바꾸기. 많은 시니어들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더해?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활동에서 오히려 보람과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능 나눔 강의. 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습관을 살려 동네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작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정의 교통비만 받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정식으로 강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자부심은 덤이었습니다. 취미 수익화. 바느질과 뜨개질을 좋아하던 제 아내는 작은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컵받침, 손가방 같은 생활 소품이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넘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취미로 즐기던 일이 재테크가 된 셈입니다. 디지털 활동.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역시 시니어 생활 꿀팁이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미미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수익도 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수익 창출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재테크입니다. 삶 안정 자산 분산. 잃지 않는 투자가 최고의 수익. 노후에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금 채권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자산. 생활비의 기본은 반드시 안전자산에서 나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은행 예금, 국채, 우량 채권 등은 수익은 작지만 안정성이 가장 큽니다. 적립식 펀드 작은 돈을 꾸준히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간 소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 유지 위기 상황 대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위해 현금을 일정 비율로 항상 보관했습니다. 이 비상 자금이 있으면 시장 상황이 흔들려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공부하며 도전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안정이 최우선이니까요.
4. 공동체 기반 재테크 함께일 때 더 강하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재테크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 코하우징처럼 함께 생활하며 식비, 공과금, 생활비를 나누면 월 평균 지출이 3,040% 줄어듭니다. 또한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며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식사를 담당,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은 기술을 알려주고, 건강한 사람은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식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까지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노후 재테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활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소소한 수익 창출로 삶의 활력을 회복하며 안정 자산 분산으로 지키는 투자를 하고 공동체 기반으로 경제적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 4단계만 꾸준히 실천해도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생활비 절감, 소소한 수익, 안정자산, 분산, 공동체 기반 재테크가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이고 한국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본 그레이 코하우징의 성공 사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그레이 코하우징 그레이 COHOUSING라는 모델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의 시니어가 한 건물에서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식사 공동, 구매 건강 관리 같은 부분은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가 평균 30에서 40% 절감되었고 동시에 외로움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를 막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미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시니어 경제 활동의 다양화. 유럽에서는 시니어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적 경제 주체로서 참여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은퇴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커뮤니티 강사, 온라인 멘토, 수공예품 제작자로 활동하며 연금 외에 월 평균 200에서 400유로 한화 약 30에서 60만 원의 부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세대 통합형 코하우징에서는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삶의 지혜를 전하는 대신 젊은 세대가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재능 교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재능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3. 한국 점차 확산되는 움직임. 한국 역시 빠른 고령화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제도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온라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 온라인 마켓, 유튜브, 블로그 등 플랫폼에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생활 꿀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이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는 사례도 있습니다. 작은 광고 수익이지만 이는 자존감과 연결의 힘을 키워주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시니어 코하우징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생활비는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사 전문가의 조언. 재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재테크의 핵심은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의 공통점은 투자 성공, 경험보다 지출 관리 능력과 꾸준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정리. 해외 사례, 국내 제도, 전문가 의견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 재테크의 길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잃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코하우징, 유럽의 재능 교환 경제, 한국의 시니어 디지털 활동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게, 꾸준히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한 노후를 안정된 삶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재테크 공식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투자는 위험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노후 재테크의 해답은 크고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생활비를 줄이는 작은 습관,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소소한 수익, 안전을 우선한 분산 투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 이 네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불안한 노후를 안정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작은 재테크 방법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이웃들이 있고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재테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앞으로 꼭 실천해 보고 싶은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소중한 연결이 우리의 노후를 더 든든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